2020년 3월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 코로나19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건강이죠. 예방법을 몇 가지 볼까요? 마스크 쓰기. 이번 사태로 마스크가 너무 중요한 화두가 됐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원래 평범한 감기에 걸려도 마스크를 하는 게 당연한 예입니다. 즉 반복적인 기침을 한다면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손 씻기. 우리가 집에서 손을 씻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손은 3시간 만에 다시 온갖 대장균 같은 세균으로 더러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거나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씻는 것은 기본이겠죠.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전국 초중고 개학이 연기됐어요. 초유의 사태. 그만큼 우리도 방역에 신경 써야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란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심할 경우 야외 활동을 자제하듯이 행사 및 모임을 당분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결혼식도 연기되는 마당에 친구와의 약속은 나중에 마음껏 놀기 위해 잠시 미뤄둡니다. 이번 기회로 옛 지인에게 연락 자주 하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운동하기. 면역력과 체력을 길러서 각종 전염병을 막아내자. 그리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난다, 혹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 하는 분은 자가 격리하고 1339로 연락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크게 논란 중인 이슈 2가지. 중국인 입국 금지, 마스크 수량 부족.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인을 막으면 중국에서 오는 한국인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방치할 것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다른 외국인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왜 중국인 집중 지역인 명동과 대림동은 확진자가 안 나오는가? 그리고 마스크는 수량 부족한 게 당연하죠. 한 명이 외출할 때만 하루 1개씩 샀다면 지금 마스크는 남아 돌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고 한국이 전 세계 최대 공급량을 자랑하면서도 품귀 현상은 너무 당연하게 됐죠.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 맡겼다면 한없이 비싸지겠지만 다행히 공적 마스크로 오브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별로 끝자리에 맞게 내가 95년에 태어났으면 금요일에, 2002년에 태어났으면 화요일에 구매하면 됩니다. 2가지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부의 공식 브리핑, 언론 뉴스, 온라인 전파. 질병관리본부의 대국민 보고가 매일 있어도 언론사별로 뉴스 해석이 너무 다양하죠. 반대되는 논지는 물론이고 전문가에 따르면, 관계자가 전하길,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식의 정식 출처를 안 밝히는 건 이미 흔해졌고 오보를 넘어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기자가 취재는 하지 않고 책상에서 검색어로 소설만 써도 뉴스가 되는 시대.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식 기사가 SNS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서 가짜뉴스야말로 가장 빠른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는가? 취재하고 사실 확인하고 논리를 따지는 것. 이런 건 기자가 할 일이죠. 우리가 정보를 바르게 소화하는 방법, 가짜뉴스인지 제대로 된 뉴스인지 선별하는 간단한 방법 2가지. 먼저 의도를 파악할 것.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왜를 물어야 합니다. 이 기사를 왜 썼는가? 기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뭘 말하려 하는가? 이 기사로 인해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렇게 왜라는 질문만 던져도 뉴스 하나에 멍 때리고 끌려다니진 않을 겁니다. 둘째, 반대 의견을 가진 뉴스를 찾아볼 것. 어떤 종류의 뉴스든 간에 특히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정반대의 뉴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쪽만 들으면 그쪽으로 내 판단이 치우치니까 넓은 시각으로 내 판단력을 높이려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온라인상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은 가볍게 걸으면 됩니다. 매일 질본의 브리핑이 있으니까 나머지 잡음은 끕시다. 셋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갖는 공통 심리는 공포죠.
코로나19의 전염성은 빠르고 아직 치료 백신이 없는 상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새끼 감염됐다고! 저 눈 감아! 저 눈 감아! 좀 있으면 저 괴물 새끼를 처음 변하는 거야! 보고 싶어? 이 새끼를 다 쫓아내야 돼! 그런데 공포심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공포를 혐오로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은 공포만큼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마녀 사냥이 쉽게 일어났죠.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벽을 쌓고 낙인 찍는 이 효과는 우리끼리 결속되는 안정감을 줍니다. 즉 공포심에서 안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법은 아니죠. 중세시대 때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마녀가 있다고 믿고 그 마녀를 찾아 없앱니다. 이때 무수히 죽어간 그 마녀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나보다 아래 라고 여겼던 사람들, 혹은 나와 소통이 없는 사람들, 상대에 대한 천시와 무지가 마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나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녀가 있다고 정말 믿어버리는 거죠. What is the most resilient parasite? Bacteria? A virus? An intestinal worm? An idea? Resilient, highly contagious. Once an idea has taken hold in the brain, it's almost impossible to eradicate. 물론 마녀 사냥 후에도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세균은 빈볼을 가리지도 않고 여권 검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인만 막는다고 바이러스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한국인 입국을 전부 막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이 전염병과 공포, 이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은 무엇으로 막는가? 바로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무슨 실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정합성을 따지는 게 과학입니다. 다시, 어떤 현상에 대해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관계성을 밝히는 게 과학이죠. 지금도 번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N극과 S극이 충돌한다더라를 밝히고 나서부터 번개 칠 때 우리가 신이 노했다고 하루 종일 벌벌 떨진 않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 각자는 과학자가 돼야 합니다. 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원래 이런 건 언론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과학적 태도란 공포가 아닌 경각심을 갖고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같이 예방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하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어딨냐? 있죠. 이기적인 사람이 넘치는 세상에도 국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봉사하는 의료인, 마스크를 기부하고 도시락과 생필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의학적 기술이 있어야 되거나 기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으로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방역 활동을 하는 것. 참고로 제 여행 영상에서 드론샷은 전부 제가 찍었거든요. 드론 방역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 이건 진짜 대박. 검사하는 사람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아이디어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처음엔 코로나19가 어서 끝나고 그냥 코리아 20이 되길 바랐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코리아 20으로 인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예방과 자진신고로 건강 유지하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같이 해결하려는 태도. 손에 손잡고 벽을 넘자고 한 지가 30년이 지난 지금, 집에만 갇혀있게 된 요즘, 감옥을 그린 영화 쇼생크 탈출 포스터의 카피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